할아버지는 15년간 마비되어 있던 손녀의 비밀을 발견하고 카메라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태양이 간신히 떠올랐을 때 깊은 주름과 지친 듯하지만 다정한 눈을 가진 81세의 기준 할아버지가 손녀의 방 커튼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25세의 지아는 천천히 눈을 떠 할아버지에게 약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지. 그녀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준은 눈물이 글썽하며 화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내 꽃. 오늘 기분은 어때? 지아는 움직이려고 시도했지만 언제나처럼 그녀의 몸은 허리 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요, 할아버지. 변화 없어. 기준은 목이 메이는 것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마비된 그 끔찍한 사고가 있던 이후로 15년이 지났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희망이 좌절되는 일상이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준이 지아를 안치고 쌀국으로 밥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그날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당시 겨우 10살이었고 생기가 넘치고 꿈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의 통제를 잃고 그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의 충격은 엄청나서 그녀를 허리 아래로 마비시켰습니다. 지아의 부모는 이 비극과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준 할아버지에게 그녀를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된 노인은 온 마음을 다해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아의 목소리가 현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잠을 못 주무셨어요. 기준은 강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사실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고 예롭게만 느껴졌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더 이상 여기 없을 때 지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와 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를 돌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아에게 밥을 먹이던 기준은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발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눈을 여러 번 깜박이며 그의 지친 눈이 그를 속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아, 그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발에서 뭔가 느꼈어. 젊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신도 알다시피 제가 허리 아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느꼈다. 그녀가 느낄 리 없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15년 동안의 마비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준은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작은 세부사항들이 그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때때로 이불이 약간 헝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지아가 밤에 움직인 것처럼. 침대 옆 탁자의 물건들도 가끔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기준이 만진 적 없는데도. 의심이 그의 마음을 조먹기 시작했다. 모든 이러한 해에 걸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오랜 희망에 부풀려진 그의 상상일까? 기준은 이러한 생각들과 싸웠다다. 잔인하게 짓밟힐 수도 있는 희망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두려워하며. 그는 지아가 수많은 실망과 기적을 약속하는 치료들을 겪어낸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어느 밤, 지아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기준은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의 결심은 무겁지만 그는 방과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손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깊이 불편해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 용서해줘, 지아. 그가 잠든 그녀에게 속삭였다. 알아야 해요. 우리 둘을 위해서. 그날 밤, 기준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의 비밀과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이 그를 깨어있게 했다.
드디어 해가 떠올랐고 그는 몇 년 더 늙은 것 같은 기분으로 일어났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날이 왔고 기준은 그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카메라 설치 이후의 날들은 기준에게 고문 같았다. 지하와 떨어져 있는 모든 순간이 죄책감과 불안의 독한 혼합으로 채워졌다. 그는 사랑하는 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배신자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었다. 기준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용기를 내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는 지아가 옆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컴퓨터를 켰다. 밤의 정적은 마우스 클릭 소리, 그의 심장 박동을 더욱 커지게 했다. 녹화의 천몇 시간 동안 기준은 예상대로 지아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뿐 가끔 머리나 팔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확신하며 녹화를 끄려고 했을 때 화면에서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후였습니다. 잠들어 있어야 할 지아가 15년 동안 기준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노력하며 천천히 다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움직였습니다. 기준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마비되었다고 생각했던 손녀가 발을 바닥에 딛고 흔들리면서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일어섰습니다. 늙은 남자는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지만 거짓으로 얼룩진 기적이었습니다. 지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그에게 숨겼을까요? 왜 그녀는 이런 짓을 했을까요? 녹화를 계속 보면서 기준은 지아가 방 안에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구의 의지에 균형을 잡으며 매일 밤 이러한 움직임을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항상 새벽 전에 침대로 돌아와 아침에 그가 방에 들어올 때 무력한 역할을 다시 맡았습니다. 이 모든 년 동안의 보살핌, 걱정, 희생이 거짓에 기반했나요? 기준은 지아의 회복의 기쁨을 느끼면서도 속임수에 대한 분노와 깊고 아픈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새 녹화를 되돌려보며 손녀의 비밀스러운 삶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임을 연습하고 더 오래 서 있기를 시도하며 심지어 지지 없이 몇 걸음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심과 두려움의 여정이었고 야간에 숨겨진 픽셀로 포착되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기준은 컴퓨터를 끄고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지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아가 방에서 움직이는 친숙한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정교한 가짜가 시작되는 또 다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준은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 지아와의 모든 상호작용이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동안 긴장된 근육의 작은 징후와 불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미묘한 노력을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지. 지아는 항상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실망으로 얼룩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준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잘 잤니? 네, 항상처럼요. 그녀가 대답했고 거짓말이 그녀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지아를 돌보면서 기준은 마치 초현실적인 연극에 출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각각의 돌봄 행동과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알지 못했어야 할 지식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기준은 내적으로 싸웠다. 지아에게 즉시 맞서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보며 그녀가 왜 이런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배신감의 고통이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경쟁하며 그를 집어삼킬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날 밤 지아를 잠자리에 들게 한 후 기준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카메라의 생방송을 활성화했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고 다시 한번 손녀의 비밀스러운 기적을 목격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준은
이전의 녹화가 지아가 회복되길 절박하게 바라는 자신의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정이 조금 지난 후 그는 보았다. 지아가 눈을 떴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준이 녹화에서 목격했던 과정을 반복했다. 실시간으로 그녀를 보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기준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녀가 서서히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결심과 두려움이 섞인 것이었다. 그 순간 그가 느꼈던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연민과 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압도적인 욕구로 대체되었다. 오, 지아. 그가 화면에 속삭였다. 얘 혼자서 이 짐을 짊어지고 있니? 무엇이 진실을 그토록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지? 기준은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밝혀져야 했다. 내일, 그는 지아와 마주할 것이다. 내일, 그들은 함께 그 비밀을 마주할 것이다. 그 비밀이 둘 다를 감옥처럼 만들었던 것을. 이러한 결심으로 기준은 컴퓨터를 끄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준비했다. 새벽이 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대화가 시작될 것을 알면서 아침이 긴장감을 안고 도래했다. 기준은 거의 잠들지 못했으며 그의 마음은 충돌하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로봇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떨리는 손으로 지아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그녀의 방에 들어섰을 때 기준은 손녀의 평소 미소로 맞이했다. 좋은 아침, 할아버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기준은 침대 옆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지아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지아의 미소가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고 용기를 모았습니다. 지아야, 난 알아. 단 두 마디의 말이었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녀의 눈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신 거죠, 할아버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아, 지아야. 나는 너를 걷는 걸 봤어. 이어진 침묵은 귀를 멍하게 했습니다. 지아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눈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치가 섞여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기준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설치했어. 미안해, 지아야. 나는 내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알아야만 했어. 내가 밤에 일어나서 연습하는 걸 봤어. 지아는 눈을 감고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조용한 흐느낌이 그녀의 어깨를 떨게 했습니다. 지아야. 기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이걸 숨겼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니? 지아는 눈을 떴고 그녀의 눈빛이 할아버지의 것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고통이 만져질 듯 했습니다. 저는 대략 5년 전부터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끊어진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림이었어요. 제 상상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다음, 저는 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기준은 듣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목소리에 나타난 명백한 고통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지아가 계속했습니다. 희망을 드리고 나서, 만약 그게 멈춘다면, 잠시 동안만 가능한 것이라면, 다시 실망시키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오, 지아야. 기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절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절대로.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아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켜 용기를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제가 된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했어요. 기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래, 지아야. 15년 동안 저는 마비된 소녀였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특정한 방식으로 대했고, 특정한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 그녀는 망설이며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 인생을 저를 돌보는데 바쳤어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할까 봐 두려웠어요.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잃을까 봐. 기준은 마치 복부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느꼈다. 지아가 그의 사랑이 그녀의 장애의 조건이 붙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상처 입혔다. 지아야, 내 사랑은 내 상태와 관계없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널 사랑해. 내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것 때문이 아니야. 지아는 소리내어 울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알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만든 거짓말에 갇혀 버렸어요. 기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 얼마나 움직일 수 있어?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몇 분 동안 서 있을 수 있어. 몇 걸음 걸을 수 있지만 힘들고 아파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약해졌거든요.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들은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러다 결심에 찬 눈빛으로 일어섰다. 지아야, 지금 시도해봐. 여기 내가 있어. 비밀도 두려움도 없이. 지아의 눈이 공포로 확장됐다. 할아버지, 저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 기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여기 있어서 널 지지할 거야. 항상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고 천천히 분명한 노력을 들여 다리를 침대 옆으로 움직였다. 기준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녀가 발을 바닥에 디딜 때를 지켜보았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격려했다. 내 속도대로 해.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대를 지탱하며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녀의 근육은 노력으로 떨리고 고통스러운 듯한 얼굴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결심에 차 있었다. 마침내 영원과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지아는 침대를 지탱하고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의 눈에서 자유롭게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지아가 감정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모든 일에 대해. 기준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내 사랑.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왔어. 항상 그랬듯이. 그 순간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 울었습니다. 수년간의 비밀과 두려움, 억눌렸던 희망들이 풀려나면서 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전적이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시 이후 며칠 동안 기준과 지아의 삶은 깊이 변화했습니다. 15년 동안 유지해온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지아가 그녀의 이동 능력을 회복하려는 결심과 기준의 끊임없는 지지에 의해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자존심과 망설임을 극복한 기준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척수 손상 전문 물리치료사인 박 박사에게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박 박사의 진료소에서의 첫 방문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소모적이었습니다. 지아는 긴장되고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얼굴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눈은 놀라움과 매혹의 혼합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박 박사가 지아를 검진한 후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의 자발적 회복은 매우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밀리에 일정 수준의 활동을 유지한 것이 근육 기능의 일부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의사는 기준에게 진지한 톤으로 돌아섰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도전적일 것입니다. 지아는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근육 수축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한 회복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다면 지아의 이동 능력과 삶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박사님. 손녀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지아는 감정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희망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주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기준의 집은 지하의 새로운 운동 체제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지지바가 설치되고 휠체어가 잠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통로가 넓혀졌으며 물리치료 장비가 구입되었습니다. 지하의 일상은 이제 강도 높은 물리치료 세션으로 채워졌고 다리 근육 강화 운동과 균형 및 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이 번갈아 가며 이루어졌습니다. 기준은 항상 그녀의 곁에서 어려운 순간을 격려하고 작은 승리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처음 몇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아는 종종 힘든 세션 끝에 지쳐서 고통에 울면서 끝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어 했고 그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그녀가 특히 힘든 세션 후에 흐느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마도 저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기준은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늙은 관절의 통증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나를 봐.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너는 15년 동안의 마비를 용기와 품위로 맞서왔어. 이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찾을 기회가 있어. 포기하지 마. 지금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말은 지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으며 또 다른 운동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주가 월로 바뀌면서 지아의 진전은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긴 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 주저하며 불안정했던 걸음걸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지아는 그것을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진전의 징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지아는 심리치료 세션도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와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인 이 박사는 그녀가 회복으로 인해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감정들을 다루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아야, 이렇게 큰 변화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야. 이 박사가 한 세션에서 설명했습니다. 너는 단지 신체적인 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있어. 이것은 감정적인 여정이자 신체적인 여정이야. 이 박사와의 세션은 지아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도왔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할아버지를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성공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한 역설적인 두려움. 한편 기준은 자신의 도전 과제를 마주했습니다. 수년간 주로 지하의 간병인으로서 자신을 정의해온 그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손녀가 독립을 얻도록 허락해야 했습니다. 쉬운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나는 쓸모없다고 느껴져. 기준이 특히 힘든 하루 끝에 지아에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내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지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항상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저를 지지해주고 조언해주며 힘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보기로서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고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지아의 말은 기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삶에서 그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고 진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아의 결심은 더욱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중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그녀는 지지대 없이 처음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은 순수한 기쁨과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준은 눈물을 흘리며 지아가 거실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갈 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내 사랑. 기준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해냈어.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할아버지. 함께요. 그 순간은 그들의 여정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지아와 기준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결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비극과 제한으로 정해되었던 지아의 이야기는 인내,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변형력을 증명하는 증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은 헌신적인 할아버지 기준은 그녀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그의 자신의 성장과 적응의 여정은 사랑하는 손녀의 것을 반영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계시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조용한 치료와 변하지 않는 일상의 피난처였던 기준의 집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의 걸음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그녀의 매 걸음은 역경에 대한 작은 승리였습니다. 26살이 된 지아는 눈에 띄게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거리는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고 더 긴 거리를 걸을 때는 지팡이에 의존했습니다. 오랫동안의 불활동으로 굽었던 그녀의 자세는 이제 더 곧게 펴졌고 그녀의 눈은 새롭게 발견한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아침, 지아는 예상치 못한 발표로 할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혼자 사는 걸 시도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준은 그의 차를 마시다가 거의 헛기침을 할 뻔했습니다. 혼자요? 지아야, 정말 준비된 거니? 지아는 그의 목소리 속 걱정을 이해하며 웃었습니다. 무섭다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 박사님이 정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박 박사님도 저 혼자서도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기준은 잠시 동안 말없이 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일부는 지아가 아직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살 거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아파트가 있어. 지아가 설명했다. 어제 사회복지사와 함께 보러 갔어요. 작지만 저에게 딱 맞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기에서 차로 딱 10분 거리라는 거예요. 기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한 거네. 그렇지? 지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게 제가 당신을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독립적이 되어야 해요. 이 벽 밖에서 이제껏 가졌던 장애가 있는 손녀라는 정체성을 벗어나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지아의 말은 기준의 마음 깊숙이 울렸다. 그는 그녀를 단지 손녀로만 보지 않았다.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봤다. 좋아. 그가 마침내 감정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무엇인가요? 지아가 긴장된 듯 물었다. 매일 나에게 전화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에 와서 저녁을 먹어야 해.
기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아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그건 쉽게 약속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다음 몇 주는 바쁜 활동으로 가득했다. 기준은 지아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맞춤형 가구를 구매하고 새 아파트에 안전바를 설치하며 모든 것이 손녀에게 완벽하게 맞도록 했다. 이사하는 날, 기준은 지아가 짐을 꾸릴 때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애잔함을 느꼈다. 포장되는 각각의 물건이 그들이 함께 보낸 수년간의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지아가 기준의 멀어진 표정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불렀다. 괜찮으세요? 기준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자기야. 그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어. 1년 전만 해도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지아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목발에 의지하며 그를 껴안았다. 저도요,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요.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이사하는 날이 금방 왔다. 지하의 새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하고 그녀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기준은 그날을 보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도왔다. 기준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둘 다 변화의 무게를 느꼈다. 잠시 동안 문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준이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이제 저는 가봐야겠네요. 지아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할아버지. 제가 저 자신을 포기했을 때도 절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에요. 기준이 그녀를 꼭 안았다. 나는 항상 너를 믿었어, 지아.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야. 기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아의 진전에 대한 자부심, 혼자 있는 그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텅 빈 집을 생각하며 느끼는 예로움이 섞였지만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아가 앞으로 맞이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날들은 주로 변하고 주는 달로 변했습니다. 지아는 그녀의 새로운 독립성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과정을 시작하며 사고 후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물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고, 심지어 지역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자신의 이야기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기준은 그의 날들을 채우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역 공원의 태극권 그룹에 참여했고 요리 수업을 들었으며 지아가 매주 저녁 식사 때 놀라고 기뻐하는, 심지어 자신의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오후, 지아가 이사간 지 거의 1년 후, 기준은 손녀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전화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제 아파트에 올 수 있나요? 할아버지를 위한 놀라운 소식이 있어. 호기심을 자극받은 기준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지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따뜻한 포옹과 맛있는 집밥 냄새로 맞이받았습니다. 지아야, 이게 무엇이니? 그가 아름답게 차려진 테이블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2가지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 저 직장을 얻었어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던 재활센터에서 상담자로 일하게 됐어요. 기준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 지아야, 정말 멋져. 그 일에서 훌륭할 거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지아가 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기준은 놀란 눈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군가. 지아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민준이라는 남자예요. 그는 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해요. 몇 주 동안 만나고 있어. 그리고 글쎄, 저는 그를 정말 좋아해요. 기준은 여러 감정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지아가 완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 아버지로서의 약간의 걱정, 그리고 이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너무 행복해, 내 사랑. 그가 다시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기준은 그들이 함께 걸어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아의 미래를 알아간 것 같았던 비극으로부터 이제 약속과 가능성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들이 공유했던 수년간의 돌봄, 밝혀진 비밀, 고난과 승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아야,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는 누구도 겪지 말아야 할 만큼의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여기에 있으며 전보다 더 강하고 용감해졌어. 지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이 글썽였다. 할아버지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지가 힘이 됐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 힘도 낼 수 없었을 때요. 그날 밤, 기준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여정은 길고 힘들었으며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인내했다. 한때 그들을 갈라놓을 뻔했던 비밀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점이 되었고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기준은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생각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맞이한다. 사랑하는 손녀를 통해 그는 사랑,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기준과 지아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해 비밀과 투쟁을 거쳐 변화되었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증언이 되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둘 모두에게 약속된 풍성한 지평선이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기준과 지아의 여정에 감동을 받았다면, 영감을 주고 변화시키는 이야기의 세계를 더 탐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 채널에서는 이야기의 힘이 밝게 비추고 동기를 부여하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준과 지아처럼 도전을 맞이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사랑과 진실의 힘을 재발견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회복력, 연민, 그리고 인간이 가진 놀라운 극복 능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정을 자극받았으며 마음과 정신을 채우는 콘텐츠를 원한다면 지혜의 말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여기에서는 일상의 혼돈 속에서 긍정과 영감의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함께라면 더 이해하고 한 번에 한 마음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